마스터리 하기 기초 아카데미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립토 시장 전망 및 입출금을 위한 국내 해외 거래소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제 뭐 암호화폐에서 뭐 이 코인이 얼마야 이런 강의보다는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기까지 이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고도화되고 훨씬 많이 발전돼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핸드폰에 인공지능 AI가 탑재되면서는요. 인공지능 AI 안에서의 화폐가 지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이 안에서는 크립토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우리가 지금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나 이걸 사용하고 모바일로 전송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시대가 굉장히 빠른 시일에 생각보다 빨리 도래한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도대체 블록체인이 뭔데 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블록체인의 의미, 그리고 생태계의 구조, 도대체 어떤 생태계인데 이게 한 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본 뿌리를 알고 연결된 걸 큰 그 바탕을 알면요. 그 다음 내가 이야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소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형태인데요. 블록을 데이터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블록별로. 그래서 이 블록별을 어떻게 체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 체인이다. 그걸 만드는 기술이다. 해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그 장점이 있느냐?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에서 decentralized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경 다 중앙화돼 있어요. 은행, 뭐 기관, 뭐 우리 쓰고 있는 SNS,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중앙화에 의해서 그 중앙화된 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죠. 얘가 탈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조가 불가능해요. 이 뒷부분에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해요. 누가 조작할 수 없어요. 서류나 이런 것들은 사기를 칠 때 그냥 한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장 자체가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해서 나 혼자 얘를 위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보안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안성까지 뛰어난 거예요. 탈중앙, 변조가 불가능하고 투명하면서 보안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얘는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실생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생태계의 구조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모든 산업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었던 암호화폐의 할아버지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금융 거래를 하는데 은행처럼 이런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개인 간의 보안을 보장하면서 탈중앙화된 이런 기술로 나온 게 암호화폐예요. 이걸 크립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은 뭐냐면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아주 똑똑한 계약 기능을 지원해요. 똑똑한 계약 기능. 그래서 그 계약된 거에 조건이 충족되면 누가 나 그렇게 안 할래 뭐 바꾸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대기업들이나 은행들이며 모두 다 이 스마트 컨트랙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공급망 관리입니다. 이런 생산에서 배송까지
우리 뭐 소고기 뭐 이런 거 보면 어디서 도축했고 뭐 이런 기록들 남는 것처럼 이런 모든 생산에서 배송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공급망을 관리하는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은 개인의 디지털 신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정보 도용, 이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보면 투표. 투명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는 모바일로 투표하게 됩니다. 정말 지폐나 종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미 거의 다 완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분야가요, 보실까요? 금융, 헬스케어, 부동산, 에너지, 공공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교육, etc. 모든 우리 실생활에 얘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 투명하면서 보안을 강화시키니까 어떤 직업이 가장 먼저 없어지냐면 중개인이라는 이 중간에 껴있는 중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뭐 도지, 뭐 굉장히 많죠. 이런 디지털 통화를 포함하고요. 이 금융권에 얘가 사용되고 결제 및 송금, 블록체인을 통해서 현재는 이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비트코인이 이 전송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전송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빠르고 저렴하면서 안전하고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국제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증권, 주식, 채권 등의 거래를 블록체인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주식을 이 크립토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도래합니다. DeFi라고 하는 거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빠르고 어떻게 속일 수도 없고 스마트 컨트롤이 돼 있으면서 얘로 차입이나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에서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금융이 바뀐다는 거는 전 세계 모든 산업이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 보실까요? 전자의료 기록, 환자의 건강 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임상 실험, 이런 투명한 무결성을 보장하고 의약품을 추적, 유통 과정 추적해서 위조 약품을 방지하는 거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그 코로나 백신을 1차까지 맞은 사람, 2차까지 맞은 사람, 3차까지 맞은 사람, 레스토랑, 식당에 들어가지 못했죠. 백신 안 맞은 사람. 그거 뭘로 증명했죠? 그 우리 모바일에, 그죠? 그 1차 맞았다, 2차 맞았다. 그거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적을 하거나 신호를 확인하고 위조를 방지하는 쪽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도요, 거래나 이런 소유권 관리, 임대 관리 등이요, 이런 스마트 컨트랙 계약을 통해서 자동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들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만큼 이 컴퓨터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거래를 간소할 수 있어요. 에너지 관리, 분산 에너지 거래, 개인 간의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관 대 개인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개인 간의 거래 등이 그러니까 탈중앙화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그리드에서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관리하고 최적화합니다. 공공 서비스. 이제 보면요. 시민의 디지털 신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요.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투표를 위조했다. 이 당선이 무효다. 이런 얘기 예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전자투표, e-voting 시스템이 되면서요. 이제 누구도 속일 수 없으면서 내 신원을 투명하게 하면서도 나의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는 그 영역으로도 갑니다.
부동산 등기, 출생, 사망 신고 이런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요. 투명성을 보장해서 위조가 안 되지만 또 나의 개인 그 신원은 굉장히 보장받고 빠르면서 간편한데 어떤 수수료 부분이 더 싸다. 그러면 쓰게 되겠죠. 우리 개인의 어려워서 안 써.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쓰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콘텐츠의 소유권, 저작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요즘 예술 작품, 음악, 특히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예술 작품들도 이런 것들의 그 NFT 있죠.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요. 위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교육 기록의 무결성. 정말 그 대학을 나왔네, 졸업을 했네, 졸업장이 위조네, 이런 얘기 예전에도 많았잖아요. 그죠? 얘를요, 학위 인증을요, 이렇게 아예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으면요, 얘는 검증이 아주 용이하면서 위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NFT가 그거죠.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조할 수 없는 그걸 토큰화해서 NFT로 내가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의 학습 성과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보시면 어때요?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에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발달된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요. 이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의 적용 범위가 계속돼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안에 보면 이 안에서의 암호화폐라고 하는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거 있죠. 그래서 얘랑 블록체인과 거래소의 관계는 그럼 뭔데? 그죠? 바이낸스는 전 세계 1위 거래소고요. 업비트는 우리나라 1위 거래소고, 빗썸이 뭐 2위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도 우리은행, 무슨 국민은행, 내 근처에 있는 뭐 하나은행, 은행들 여러 개 사용하시잖아요. 카드 여러 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거래소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전송하고 사고 팔고 하듯 굉장히 많이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갈 날이 5년, 10년 이상이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굉장히 더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더 알게 되고 복잡해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거죠. 블록체인 이거 기술 자체가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이 적용된 코인이 유용성, 보안성, 확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간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재단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만든 이 회사가 개발을 하여 이 솔루션을 만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제공이 되고요. 여기는 코인을 발행합니다. 이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 코인 발행한 걸 등록을 어디요? 거래소에. 여기 거래소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여기서 발행한 이 코인이 생태계 사용하면서 소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은요,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몇 개의 코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제는 비트코인이 일반 뉴스에 나와요. 오늘 비트코인 장 몇시 얼마로 막아. 오늘 얼마 뛰었다. 이제는 아예 금융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이 발표가 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죠. 얼마 전에 1억을 넘겼죠. 이런 코인들은요, 한정돼 있는 수량이 있어서 왜 비트코인이 4월 20일인가요? 네, 반감기 해서 이제는 더 반으로 줄어들고 4년 뒤에 또 반감기 오고 하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춥니다. 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랑 너무 틀리죠. 지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돈은 계속 늘어나요. 무한대로.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모아서 뭐 이것저것 투자해봤는데 계속
손해보고 손실보고 했어. 그냥 은행에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은 단기간에는 맞는 말이지만 그 1억이란 돈이 10년간 그냥 은행에 있으면 이자는 한 달에 한 2, 30만 원 붙을까요? 그 가치는 10년 뒤에는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뿌려지는 발행되는 돈이 이 지폐가 너무 많아지죠. 어차피 그 1억의 가치는 아마 한 반토막 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위. 어차피 깎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정돼 있어요. 스마트 컨트롤에 의해서 한정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조작할 수 없다. 그거대로 간다. 그래서 얘가 이 화폐나 틀리고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금을 만들 수 없죠. 그냥 왜 그 도금 뭐 이런 거지. 금은 캐죠. 그죠? 있는 광산에 그래서 이걸 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시로 위생세계로 인하여 발행한 코인이 사용되고 소각되면 개수가 줄겠죠. 한정돼서 발행이 됐는데 사용되면서 태워 소각을 시켜. 그러면 개수가 줄어드니까 구입 희망자가 많아지면 코인의 값어치가 그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이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요. 보시면 확장성과 성능 향상. 이제 점점 더 처리 속도나 이런 그 효율성이 향상되는 거죠. 점점 더 향상이 되고요. 탈중화 금융 디파이, 금융 서비스의 혁신과 새로운 금융 제품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소유권 인증과 실물 자산의 토큰화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더 활성화될 거예요. 트위터에는요, 나의 NFT를 나의 그 프로필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다 그렇게 변할 겁니다. 블록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와 자산 이동에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블록체인 도입, 공급망 관리, 디지털 아이덴티티, 스마트 계약 등이 이제 활용될 거고요. 정보와의 규제 중에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CBDC라고 하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예요.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는 뜻은 이제 지폐, 종이돈 없어지고요.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이제 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제 규제별로 만들면서 거기에 보관하거나 이런 은행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여서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발행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은행권인데 디지털 화폐로 CBDC가 발행될 것이다. 그다음 환경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 합의 알고리즘이 도입되고 제로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인데요. 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쇠가 있는 걸 증명하지만 그게 있다로만 증명하지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나의 프라이버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걸 걔를 증명할 수 있는. 걔가 재료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요. 이제 이렇게 모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얘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he era of asset tokenization 해서요. 이제는 다가올 미래가 자산 토큰화의 시대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나의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을 토큰화할 수 있다. 암호화폐로 갖고 있다라는 건요. 사기도 쉽고요. 팔리기도 쉽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가 만약에 미국에 무슨 부동산을 샀어. 걔를 팔려면 미국에 가거나 달러로 여기서 바꿔서 가거나 이랬던 시대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전체 그냥 전 세계를 뚫는 그냥 화폐처럼 쓰는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나의 저 집이 비트코인으로 몇 개야. 이렇게 해서 지각 간에 그냥 사고팔고가 피어 투 피어인 개인 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기도 쉽지만 내 자산을
잃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팔리기 너무 쉬워지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나의 자산이 토큰화가 되는 그 시대가 굉장히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